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 비결 톡톡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겪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고지혈증이에요.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약국에서 혈압 재면서 콜레스테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고지혈증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원인, 해결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고지혈증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고지혈증을 아주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기름이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여러분이 설거지 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기름이 굳어서 그릇에 달라붙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많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건강검진 결과지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40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150을 넘으면 조심해야 해요. 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 넘어가시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고지혈증까지 더해지면 동맥경화가 훨씬 빨라져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고지혈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생활 습관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죠. 삼겹살, 갈비, 튀김, 버터 이런 거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도 중성지방을 올려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술은 중성지방을 정말 빨리 올린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거나 어디 가실 때도 가까운 거리인데 차로만 다니시거나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만 타시거나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쉬워져요. 두 번째 원인은 나이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50대, 60대 넘어가면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대사가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 쉬워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다른 질병의 영향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시면 고지혈증이 더 잘 생겨요. 그리고 드시고 계신 다른 약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줄여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 갈비 이런 거 매일 드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세요. 튀김이나 전 같은 것도 구이나 찜으로 바꿔서 드시고요. 버터나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만 사용하세요. 그럼 뭘 늘려서 드셔야 할까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매 끼니마다 반찬의 절반은 채소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흰 쌀밥 대신에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고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생선들이 특히 좋아요. 콩도 자주 드세요. 두부, 된장국 이런 거 자주 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시니어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예요. 집 앞 공원에서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걸어보세요. 자전거도 좋아요. 무릎에 부담도 없고 재미있거든요. 수영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수영도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정말 좋고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체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산에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은 좋지만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인데요. 특히 뱃살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허리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남성분은 90cm, 여성분은 85cm를 넘으면 폭부 비만이에요. 뱃살만 줄여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크게 개선된답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니까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요. 술은 중성지방을 정말 급격히 올려요. 가급적 줄이시고 드시더라도 일주일에 2~3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약을 먹어야 하나요? 궁금해하세요. 생활 습관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개선해 봤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세요. 특히 스타틴이라는 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약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생활 습관을 정말 잘 지키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스타틴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안전한 약이에요. 다만 가끔 근육통이 올 수 있어서 약 드시고 나서 평소보다 근육이 아프거나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러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정기검진은 6개월에서 1년마다 받으시고요. 이미 고지혈증 진단받으신 분들은 3개월마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단 조절할 때는 고기 대신 생선을 더 자주 드시고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보세요. 야식이나 과식은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리니까 피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거예요. 요즘 몸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약 안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조절하셔야 해요. 두 번째, 민간요법만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즙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민간요법만 믿으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과일도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사과 5개, 바나나 3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어요.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매일 마라톤을 뛰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정말 좋지만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핵심 메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시한폭탄이지만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까요? 오늘 저녁부터 기름진 반찬 하나 줄이고 채소 반찬 하나 늘려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집 앞에서 10분이라도 걸어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병원에 가서 최근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